사이다 무비튼. 나는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.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반강제로 결정되었다. 물론 남편에게 내 의견을 말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편의 결정대로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다. 당시엔 우리 사이에 아직 아기가 없었지만 둘 다 일을 하고 있어서 둘의 월급을 합치면 수입도 나쁘지 않았다.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한 적은 없었는데 우리 집으로 모시자마자 시어머니가 돈 관리는 전적으로 당신이 할 테니까 월급 통장을 넘기라고 하셨다.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네가 갖고 있으면 낭비만 하니까 엄마한테 드리면 되잖아. 타박만 당하고 통장은 뺏기고 말았다. 그때부터 지옥의 시작이었다. 회사에서 야근까지 해가며 죽도록 일했는데 월급날이 되어도 내 손엔 10원 한 장 들어오지 않았다. 내 돈을 전부 시어머니가 가져가서 본인만 친구와 외식을 하러 가거나 새 옷을 사곤 했다. 그러고서 보름도 지나기 전에 돈을 다 쓰고 나에겐 네 월급이 쥐꼬리만 하니까 살림이 팍팍하잖니? 야근을 더 하든지 일을 하나 더 하든지 해! 그렇게 요구했다. 그전까진 남편 월급도 내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나와 통장을 공유하지 않게 되었고 식비는 주는구나 했더니 겨우 10만 원을 보내곤 알아서 하라고 했다. 못하면 다 내 탓으로 돌리면서 반찬 가짓수가 적다느니 아내 자격이 없다느니 하며 욕을 퍼부었다.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나만 빼고 셋이 장어를 먹으러 가거나 초밥을 먹으러 가기도 했다.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. 불륜녀는 남편 회사의 사무직 직원으로 어린 신입이었다. 내가 시부모를 모시며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 월급은 마음대로 써제끼더니 결국 바람까지 피웠다는 사실에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.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다. 그러자 남편은 나와 헤어지면 젊은 여자와 떳떳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의기양양하게 서류에 사인했다. 그리고 시부모는 남편이 만나는 그 여자가 어딘가에 땅을 갖고 있으며 그녀의 부모도 부자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너 같은 건 얼른 이 집에서 나가. 우리 아들은 이제 부잣집 아가씨랑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? 라고 하더니 남편도 그래, 너같이 낡아빠진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. 이젠 내 앞엔 행복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거든. 한마디 거들었다. 남편의 말대로 내가 낡고 지칠 때까지 날 이용한 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복수해주고 싶었지만 그런 걸로 또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란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 난 이혼 서류에 시원하게 도장을 찍고 그 집을 나왔다. 물론 시모 손에서 통장도 되찾았다. 남편과 불륜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남편은 기분이 들뜬 상태라 그랬는지 바로 보내줬고 이런 푼돈으론 난 아무 타격도 없어. 앞으로 난 제2의 인생을 살 거니까. 그렇게 떠들기도 했다. 남편과 이혼하고 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해서 회사 일에 매진했다. 그전에는 시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야근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근태를 높게 평가받아서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다. 연봉도 크게 올랐고 난 점점 더 일에 몰두했다.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. 나랑 헤어지고 행복해하던 사람이라 굳이 번호를 차단하거나 지우거나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진 않았었다. 남편은 할 얘기가 있어서 연락했다고 했다.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건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거절했지만 좀처럼 포기하지 않고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까지 찾아오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보기로 했다. 그리고 개별룸이 있는 카페로 갔는데 그곳엔 놀랍게도 전 시부모도 앉아 있었다. 그들은 나에게 잘 지냈냐며 아무렇지도 않게 친한 척 말을 건넸다. 짜증이 나면서도 얼른 용건만 듣고 가자는 생각에 용건이 뭐냐고 물었다. 그러자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날아왔다. 뭐 너도 네가 아무 쓸모 없었다는 걸 슬슬 깨달았을 것 같아서 말이지.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와. 전 시아버지의 말에 너무 놀란 나머지
뭐야? 하고 꽥 소리를 질렀는데 계속해서 전 남편도 나랑 다시 합치게 돼서 좋지? 그래서 말인데 재혼하기로 하면 내가 준 위자료도 무효인 거니까 다시 돌려줄 거지? 너같이 아무 쓸모없는 애를 우리 집안에 다시 받아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. 너무 심하게 이기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져서 난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크게 웃어버렸대. 셋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러 왔나 했더니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답해줬대. 그러자 전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하는데 태도가 그게 뭐냐고 따졌대. 그래서 난 그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가르쳐주기로 했대. 그럴 필요 없어요. 왜냐면 저에겐 이미 세계 최고의 남편이 있거든요. 뭐라고? 내 말을 듣자마자 세 사람 모두 무슨 소리냐며 대체 누구냐며 시끄럽게 따져 물었대. 무슨 소리라든 전 남편과 난 법적으로 깔끔하게 이혼한 상태이고 전혀 이상할 건 없는 일이라고 말했더니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미친 듯이 화를 냈대. 전 남편이 나 같은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가 제대로 된 놈일 리가 없다며 욕하길래 당당하게 현 남편 얘기를 해줬대. 사실 전 남편과 헤어지고 일만 하고 살고 있었는데 고객사로 대기업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마음이 잘 맞는 담당자를 만났대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자는 고백을 받았는데 난 돌싱이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다고 했더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일단 만나보고 생각해달라고 했대. 그런데 바로 성실하고 멋진 사람이란 걸 알게 됐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내가 직접 말했대. 그리고 그의 부모님도 만나 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그 대기업의 후계자였고 일부러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입사해서 경영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대. 그리고 결혼하면서 회사를 물려받았고 지금은 귀여운 아기도 태어났대. 속도 위반을 하는 바람에 서둘러 결혼하게 됐지만 말이다. 그 얘기를 들은 전 시댁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졌대. 그럼 지금은 사모님이 됐다는 거야? 사모라고 해봤자 대단할 건 없지만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 사실이야. 전 시아버지는 전 남편에게 얘기가 다르지 않냐며 언성을 높였대. 세 사람 얘기를 듣다가 알게 됐는데 그 불륜녀에게 버림받은 남편은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고 사치하며 살던 세 사람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살다가 빚더미에 앉은 것 같았대. 그래서 나와 다시 합친다면 수입도 늘고 위자료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. 그리고 어차피 난 혼자서 쓸쓸하게 일만 하며 살고 있을 테니까 자기가 다시 합치자고 말하면 쉽게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다. 어떡할 거야? 이제 우리 빚은 누가 갚아? 하고 자기 아들을 탓하는 전 시어머니. 전 남편이 자꾸 거짓말이라고 해서 핸드폰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여줬더니 말문이 막힌 모양이다. 이제 알겠니? 너랑 다시 합칠 일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없을 거란 거. 그래서 이제 얘기 끝났으면 난 갈게. 하고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. 나중에 전 시댁 사람들 얘기를 지인에게 들었는데 빚을 갚아줄 나의 수입도 위자료도 없던 일이 되면서 집을 날리고 갈 곳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. 게다가 전 남편은 불경기로 구조조정 대상이 됐고 직장까지 잃었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. 말 그대로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매일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바쁘다고 한다. 아주 쌤통이다.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